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미증시는 지표 부진, AI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가 셧다운 협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크 업종, 기술주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금융, 에너지, 제약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일주일 매도로는 역대 최대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들이 근데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매도가 좀 줄었잖아요. 이 매도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번 주에도 비슷한 매도가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5월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깨버리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매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올라갈 정도로 초반 이후에 좀 상승하는,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는 셧다운 협상이 될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셧다운이 드디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경제 지표도 안 나오고 실제로 경제도 안 좋고 AI 버블론 때문에 좀 걱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이제 또 적용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좀 해결이 돼야 시장이 좀 돌아설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협상이 되려나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심리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지난달보다 낮아졌고 계속 추세가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셧다운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안 좋다. 근데 이게 좀 지나면 미국이 쇼핑 시즌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쇼핑 시즌을 앞두고 비행기 항공 운항 이런 것들도 축소되고 그때 여행 다니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연말에 별로 안 좋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그런데 금리는 또 안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이제 관련된 뉴스를 보면 민주당, 미국 민주당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1년 연장하고 그리고 위원회 설치해서 이걸 어떤 형태로 개혁할지, 그러니까 뭐 폐지할지 아니면은 뭐 축소해서 지원을 할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료비가 비싸서 의료비 비싼 걸 갖다가 좀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뭐 보험 가입을 다 하게 해주고 그러면 보험 가입비도 비싸니까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층에 대해서는 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오바마 케어가. 근데 이걸 이제 공화당 쪽에는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계속 가자, 몇 년 동안 계속 가자 이건데 이걸 이제 절충하자고 한 게 이제 1년 연장하고 어떻게 바꿀지 의논하자. 근데 지금 공화당은 자기네들 처음에 일단 반응은 별로 애매하게 나왔지만 내심은 이거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끌려가다가 이제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협상 관련해서 이번 주에 좀 뉴스가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에다가 좀 세게 나가라. 원래 이제 과반이면 셧다운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두면 60명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지금 53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옵션이라는 걸 써라. 핵 옵션이라는 걸 쓰면 51명 넘어가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쓰자. 근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53석이니까 저걸 쓰자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정치권이 난리가 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에는 공화당 민주당 이전보다는 조금 협상하는 속도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AI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 악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과해지고 있다, 과격해지고 있고, 호재에 대해서는 호재가 나와도 이전보다 반응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뭐 셧다운에 최근에 이제 소비 지표 같은 게 위축되고 고용 지표도 위축되고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 부진이 그냥 이런 AI주의 그냥 매도로 나오는 거일 뿐인지 아니면 AI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어떤 경우가 됐든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안 움직이니까 투자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곧바로 이 종목군들이 돌려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메타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메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한지 회사채를 발행하래? 그러면서 얘들이 벌지도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것도 대표적인 AI 관련된 수혜주인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별로 안 좋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보면 엔비디아도 뒷부분에서 플러스로 돌려서 강보합, 팔란티어도 플러스, 그 다음에 메타도 지난주에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AI주가 일단 금요일에 하락하다가 돌려서 마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저 정도 가지고는 돌려섰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 고비 사이클이 넘어갔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아마 저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신중함도 계속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당장 저런 AI 관련된 문제, 미국의 셧다운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는 금리 안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음봉도 나왔고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4월 이후에 가장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21선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 꼬리가 몸통보다 긴.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저 꼬리가 길게 달린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정말 저점으로 저걸 만들고 싶으려면 이틀 이내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어정쩡하게 나오고 또 금요일에는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꼬리가 달렸죠. 꼬리가 또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진짜 저점으로 만들려면 이틀 안에, 오늘 또는 내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저점이 다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건지 그런 건 있죠. 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기존의 어떤 조정폭보다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조정이 나오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보다 좀 과격하게 조정이 나와서 이전보다 매도 물량이 크고 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서, 그러니까 뭐 좀 이전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그 5월 이후에 코스피가 2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주 연속 음봉은 나올 수는 있어도 2주 연속 하락 자체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패턴대로면, 그러니까 빠졌을 때 대기 매수가 가동돼서 이거는 싸잖아라고 해서 매수가 강하게 이제 가동이 돼야 되니까, 이번 주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이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줄고 좀 주도주들이 살아나고 이런 구도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가,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 집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되게 크다라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간 매도 7조 7천억 원은 역대 최대, 예, 역대 최대 매도였습니다. 근데 역대 2위가 언제였냐면 2021년 8월 2주차, 예, 그때 7조 2천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그 8월 그때 대세 큰 상승, 코로나 이후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어정쩡하게 이제 좀 횡보하고 오르기도 했지만 횡보 나오다가 그때 이거 반도체 사이클 이걸로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인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시면 쭉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뭐 어정쩡하게 움직이다 그냥 아예 하락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 저렇게 팔면 하락장으로 바뀌는 건가, 이런 걱정이 나올 만한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팔았어요. 예,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팔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거라서 뭐 샀다가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팔다가 매도 강도가 좀 세지는, 예,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인들 패턴이 세게 팔다가 어정쩡하게 팔다가 세게 팔다 어정쩡하게 팔다가 세게 팔다, 이렇게 된 거여서 지금하고 그때 당시 외국인들 뭐 매도가 강하다라고 해서 뭐 똑같이 적용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매도가 아주 많이 줄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 정도 뭐 매수하는 날도 좀 돌아오고, 안 그러면 이제 투자가 외국인들이 더 팔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포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주간이라서 이번 주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좀 안 좋은, 예,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코스닥의 하나의 어떤 징크스가 뭐가 있냐면 이동평균선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60일선이나 21선이나 그 근처 정도 됐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건 좀 심하잖아라고 해서, 원래 코스닥이 올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코스피에 비하면. 근데 이동평균선 언저리로 가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돌리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잖아요. 지금 21선 바로 밑에니까 곧바로 돌린다.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 이거 저거 850까지 가겠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는 이틀 안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안에 크게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저 21선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시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850m를 구경하러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초가 그래서 수급이랑 주도주들의 구도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코스닥의 어떤 수급 구도, 수급 구도를 보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매도만 하는 것 같죠. 하루 되게 세게 매도 나온 적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매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11월 들어서는 이제 개인이 매수 우위고 외국인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매수도 매도도 아닌 이제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왜 개인이 순매수한 건데, 근데 예전에 순매수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고객예탁금이 지금 6조, 7조 막 이렇게까지 올라와가지고 개인들이 한 이틀 정도는 방어할 수는 있어요. 코스닥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업종을 다 올리고, 그러니까 센 대형주 몇 개를 올리고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코스닥이 한 두어 업종 정도 받쳐내면서 물량 받아낼 정도의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탁금 추이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걸 개인들이 찬스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탁금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물량 받으면서 밀고 올라가는 시도가 간간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까지 줄어들게 되면 코스닥이 굉장히 좀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야 된다. 지금 같은 매도는 고객예탁금이 아무리 늘어도 받아내기가 좀 버거운 수준이라서 오늘 당장 외국인들 매도가 가장 좋은 건 최소 4천억 원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매수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예탁금이 이게 추이가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안에 이제 큰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이번 저점 치고 매집 다 됐어, 그 매도를 꺾을 정도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어,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지 요걸 잘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 좀 몇 개 점검을 해보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도. 예,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어정쩡하게 내려와 있는데 대형주가 방어해서 그렇지 소형주 지수는 지금 올해 8월 수준까지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반대 매도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도 또는 반대 매도를 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매도권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게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장세가 될 수도 있고, 반대 매도가 터지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장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과매도에서도 굉장히 깊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번 주에 제가 증시 전망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개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1200개 이상 나오는 날이 하루 나와야 돼요. 이번 주에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걸 밀어낼 정도로 센 매도가 존재한다라면 이제 반대 매도 터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1200개 상승 종목 수 그게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오늘 당장 오늘 내일 흐름을 이제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반대 매도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 좀 틀어 막을 만한 뉴스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배당 소득세를 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출 것 같다. 이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요거 적용되면은 주식시장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뉴스잖아요. 요거 하나 시장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단독 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지주사나 증권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나온 것 중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그 17.5%까지 비중이 차 있는데 최대치 채울 수 있는 게 17.9%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제도를 활용을 하면 2%포인트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30조 원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이 만약에 주식 비중을 다 채워서 매도한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을 쳤구나라는 시그널이 되고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데서는 뭐 국민연금 동원해서 지수 방어라는 거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괜찮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좋은 뉴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불안하고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로 만약에 못 막는다면 정말 그 매도가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장 정도에서 시장을 좀 돌릴 정도의 어떤 힘이 가동이 되느냐,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되는, 사실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파는 애들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누가 센 매수가 들어와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거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니까 이제 그게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중에 이제 미국 셧다운 뉴스들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만 문제가 아니라 채권금리 올라가고 환율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좀 심란한데 이런 것들까지 흔들 수도 있잖아요. 장중에 이제 금리하고 환율 동향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이후에 2조 중반, 1조 중반,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또 줄여다 하루에 1조 원씩 매도를 줄였거든요. 그게 이제 줄어든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오늘 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수급이 아마 외국인들 매도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지수하고 이제 별도로 첫 번째 반등 시도하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을 방어적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면 제약, 뭐 지주회사, 뭐 등등의 조방원 뭐 이런 종목 쪽에서 반등하는 명분을 찾으려고 할 거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제 뭐 AR 리스크 이런 걸 갖다 덜어냈다라고 한다라면 주요 수출주들을, 예,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명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군들이 반등 시도를 오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계좌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예, 막 거의 40만 계좌 가까이 이제 신규 계좌가 막 개설이 되면서 지난 10월에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빈 계좌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탁금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개인들 자금, 또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전통적인 큰 손인데 그런 하락을 이용해서 또 사들인 종목군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조금 최근에 수급이나 시장보다 좀 잘 버티네, 뭔가 좀 계속 누군가 사들이네, 이런 신호들이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뭐 주말에 제가 뭐 어떤 업종별 수급 동향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지고 할 때가 또 이렇게 좀 침착하게 내용들, 수급들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락 이용해서 물량 받아놓고 있는 어떤 업종군들,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이나 제약바이오 이런 쪽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 주 그대로 이어지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구독자분들을 그냥 구독하기 뭐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뭔가 우리끼리 커뮤니티 하나 만들어서 재미있는 주식 공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셔야 이제 또 알고리즘 노출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